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화문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소방당국은 올해부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던 방화문이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고 이후 취재진이 우리 지역 아파트를 점검해보니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터 열리면 너무 깜깜하니까 또 조금 열어놓은 집도 있고. 대형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 2달. 소방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방화문입니다. 서서히 닫히는가 싶더니 중간에 멈춥니다. 자, 지금 더클로저 힘이 좀 약해요. 꽉 닫히지 않으면 방화문은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기능을 못합니다. 방화문과 맞닿은 유리문도 문제입니다. 지하에서는 지상 1층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유리문과 겹쳐 방화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에서는 방화문을 닫아놓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방화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층마다 계단과 통로에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부피가 큰 자전거가 가장 많습니다. 공용 부분의 통로나 이런 데나 물건을 적치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 상황에 빠른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로 모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화구역 변경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시청 또는 소방서 확인을 필히 한 다음에 소방당국은 또 올해부터는 불시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에서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구도심이 낙후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해변에 몰린 관광과 편의시설을 구도심에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투자 유치가 힘들어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면 도로를 따라 상점이 줄지어 있는 강릉 대학로입니다. 대부분의 가게에 손님은 없고 도로에도 행인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강릉 대학로는 한때 지역의 젊은 연령층이 가장 즐겨 찾는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 강릉 교동 등의 상권이 새로 개발되면서 쇠락하게 됐습니다. 빈 가게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왕래가 좀 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강릉 옥천동이나 중앙동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구도심으로 전락한 옥천 오거리 주변 골목입니다. 10층 이상의 건물은 찾을 수 없고 대부분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20년 새 인구 감소도 가파릅니다. 강릉의 전체 인구는 2001년 대비 8% 줄었는데 옥천동과 중앙동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활기를 잃은 동네를 보며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보면 발전이 좀 되는데 여기는 발전이 하나도 되는 게 없죠. 그대로 지금 옛날 그대로. 사정이 이렇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강릉시는 고급 호텔과 복합 상가 등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 20제곱킬로미터 이상 땅의 건축 고도가 45m를 조금 웃돌고 있어 투자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고도 지역 제한으로 따라서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비행 안전 지역으로 묶인 구도심의 고도 제한을 20m 이상 높여달라고 최근 공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군사기지 보호법을 이유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도 제한 기준은 기지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9년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군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준 사례가 있다며 공군을 상대로 완화 요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5일장.
인구가 줄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지만 평창 박림에서는 개촌 5일장이 2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싸락눈이 내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 조용하던 거리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고소한 뻥튀기 냄새, 흥겨운 음악 소리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색색의 천막 아래 상인들이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맞습니다. 뜨끈한 겨울 간식은 물론 생선, 젓갈, 야채 같은 먹거리부터 두툼한 겨울옷, 이불, 나무 식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장이 쓴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굉장히 좋네요. 조기도 샀고 반찬도 샀고 무도 샀고. 장날을 핑계 삼아 마실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묻어나고 다정한 듯 퉁명스러운 듯 간간히 들리는 흥정에도 정이 넘칩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싸게 줬어? 아이 비싼지 뭐 가정을 해봐야 잘 써보세요. 네. 1990년대 인구 감소로 사라졌던 개촌 5일장이 2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클래식 마을로 이름을 알린 개촌리 주민들이 개촌 농협부터 개촌 초등학교까지 14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5일장을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귀농 귀촌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난 점이 한몫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측면이 큽니다. 이제 없어졌었는데 다시 만들어서 우리 지역 활성화와 그리고 우리 개촌 클래식 마을 축제와 연계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촌 민속 5일장은 16장으로 매달 1일과 6일을 기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민속 5일장이 되살아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늦게 고로쇠물이 나오는 강원도에서도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칼슘과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은 물로 알려져 찾는 사람도 많은데요. 인제군의 고로쇠물 채취 현장을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인제의 한 야산. 장목반원들이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올라 성인 남성 몸통보다 두꺼운 고로쇠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에 관을 연결하면 투명한 수액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나무 굵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한 3리터에서 5리터 정도 나옵니다. 고로쇠물을 채취하는 산은 가파르고 척박하기 때문에 전문 장목반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목반원들이 산 위 나무 200그루 정도의 채취관을 연결하면 이렇게 산 아래 탱크에 고로쇠물이 모이게 됩니다. 단맛이 나고 칼슘과 미네랄도 풍부한 고로쇠물은 전국적으로도 인기여서 농민들에게는 농한기 소득을 책임지는 효자 상품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장목반 회원들이 농번기철에 뭐 1인당 그래도 뭐 몇백만 원씩, 많게는 한 돈 천만 원씩 이상은 고소득을 올려서. 강원도에서는 절기상 우수인 지금 고로쇠물이 나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가 일찍 찾아와 고로쇠물 채취 시기가 열흘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장목 반원들은 이상기후 때문에 채취량이 줄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날씨가 자꾸만 추워졌다가 뜨셔졌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적게 나와서 지금 작년보다도 적게 나와요. 고로쇠물은 제철을 맞았지만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앞으로의 채취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개회식을 열고 나흘간 열전에 들어갑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을 합쳐 4,278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강원도 선수단은 452명이 출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를 포함 5년 동안 동계체전을 단독 개최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스케이트, 스케이팅과 산악을 제외한 7개 종목의 경기를 춘천과 강릉, 평창 등 도내 경기장에서 치릅니다.
지난해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한 강원도 선수단은 올해 금메달 4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는 4월 18일까지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756곳에서 어린이가 다친 교통사고는 15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겨울철 파손되거나 낡은 스쿨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지도를 강화합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석탄 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이뤄지는 태백과 삼척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강원도의 행정 절차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 노사 민정협의회를 열어 조기 폐광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5월까지 태백과 삼척 도계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에는 구직급여와 생활안전자금, 전직 창업 지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연간 최대 300여 원의 지원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원주을 선거구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한 권희중, 안재윤 예비후보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복수의 신청자 중에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당규에 명시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천된 후보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낮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며 경선 없이 특정 후보를 단수 공천하게 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의 신청에 대한 공관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달리는 국민식문고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천군청에서 열립니다. 달리는 국민식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의 고충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번 국민식문고에는 홍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제와 횡성 등 인접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행정, 문화, 노동, 교통 등 권익위 주관 분야 외에도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국토정보공사 등 다른 협업기관과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원주 기업도시 제2세브란스 기독병원 건립이 사실상 공식화돼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백순구 원주 연세의료원장은 어제 박정하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기업도시 내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시 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제2병원은 5,400평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도시와 원주 서부권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39개 병의원을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장애 아동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강원도 권역은 춘천의 강원도 재활병원과 원주의 다운 재활의학과 의원 2곳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다음 달부터 장애 아동의 질환과 발달 단계를 평가하는 재활기능 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장애 아동별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가 가칭 학곡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춘천 학곡지구 안에 교육과 돌봄, 문화와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춘천 학곡지구에는 올해부터 2,700세대가 입주하지만 초등학교가 없어 학교 신설 요구가 컸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결과 발표는 다음 달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월세가 70만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양구군은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의를 일으킨 윤길로 도의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징계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윤길로 의원은 지난해 11월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운 의원사업비 예산을 협의 없이 조정했다며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춘천시 체육회가 2024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배드민턴과 테니스, 클라이 등 21개 종목 30개 과목을 운영하고 모두 346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7일 오전 9시부터 춘천시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수강료와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춘천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고 과목별로 성인 초보자만 모집합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 벌어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랜드와 정선 야생화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약을 맺고 하이원 리조트 16개 식음업장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커피박을 전량 수거해 연필과 화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재자원화 사업을 맡은 정선 야생화마을 협동조합은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 일자리 창출, 커피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이 해양안보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예상돼 수산물과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입 출입과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대북 제재 선박의 불법 유류 환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